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 보시듯이 나경원, 송원석, 이만희, 김정재 의원 등등 현역 의원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일단 검찰 구형에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 등등 이 징역형의 구형도 있었는데 일단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보시는 것 같이 벌금형이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였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또 국회법 위반 혐의인데 각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500만 원 벌금 이상이 나와야 의원직 상실형이지만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않고 면했습니다. 자, 우선은 1심 선고 결과를 받은 나경원 의원 대표로 어떤 반응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원 정황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도 판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사실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의 피고인들이다. 그런데 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리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벌금형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얘기한 것처럼 6년 넘게 끌어온 내용이었고요. 일단 1심 선고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존중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게 2심, 3심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금 유죄로 판단을 했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죄, 그다음에 국회법 관련, 그러니까 선진화법이라고 통상 알려져 있는 국회법 위반 등등을 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찰의 구형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요. 특히나 아쉬운 것은 저희는 황교안 당시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소위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런 당 지도부의 지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의원직 유지하는 정도의 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이번 국회 선진화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저희가 민주당이 그 당시에 몇 번을 경고했어요. 이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놓고 그 법을 보란 듯이 위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벌금형, 즉 5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은 앞으로 선진화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단초,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1심 판결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김성태 대표께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 1심 재판 나온 명단 중에서 동명이 있습니다. 김성태 해서 6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일부 기사에서는 대표님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동명이인의 김성태가 국회 내에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 우리 당내에 동명이인이 두 사람이었어요. 네네. 한 사람은 저였고 한 사람은 이제 비례위원으로 들어오신 이제 또 김성태 성균관대 교수 출신 한 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번 패스트트랙 선고 결과 나온 김성태는 그때 비례위원 김성태입니다. 대표님은 아니시고.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내용에 상당히 주목했던 게 사실 당내 현역 의원들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텐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오늘 결과 나온 이후에 반응들, 큰 위기에 대해서 면했다 생각되시나요? 저는 우선 이걸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게 사법의 어떤 영역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이게 6년 7개월 동안 이 시간을 소비한 이 여야 그러니까 국회 정치의 현실이 정말 참담한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 대려 이제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 정치적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재판 다음에는 이제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종걸 전 의원 또 민주당 보좌진 이런 분들 아마 또 선고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 역시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판단되어져야 될 걸
뭐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도 뭐 원직 상실이라든지 어떤 뭐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뭐 결과는 결코 없을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원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징역 10개월 갖다 구형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만희 그리고 김정재 뭐 윤한홍 이철규 뭐 이래가 쭉 징역형을 다 구형을 했었는데 예. 이 검찰이 처음부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건 원래는 2012년도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어떤 경우든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왔지 이걸 사법 영역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권 입장에서도 지난 6년 7개월 너무 이제 허송 세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박한 정치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실상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이 문제를 갖다 서로 해결해서 뭐 고소 내지는 고발을 다 취하하면 끝날 사안인데, 이걸 그때 검찰이 뭐 팔 걷어 붙여 가지고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또 뭐 검찰 뭐 상당히 수사 의지를 갖추고 마침 뭐 큰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검찰 구형을 뭐 2년씩을 이렇게 때렸지만 오늘 이제 선고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직 상실행위 다 피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다각적인 지금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천만다행이죠. 예, 같은 사건에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분들이 있죠. 민주당의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측 인사 10여 명의 결심 공판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열리는데 오늘 재판이 구형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구형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구형에 따른 선고에는 일정하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네. 각각 개별적인 그 판결이고 독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꼭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만 어쨌든 아까 저는 큰 틀에서 김성태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 내에 있었던 일이 너무 빈번하게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당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에게 우리 측 당 지도부에서 아마 그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어요.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고 선진화법 위반은 자칫 의원직 상실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반대 의사 표시한다 하더라도 회의를 방해하거나 또는 몸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해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예. 법원에서 6년 이상을 끌었다는 것도 이건 문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러 차례 우리 당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남편 되는 분이 판사니까 이게 뭐 남편 찬스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사건이 오래 끌었었고요. 오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황교안 당시 당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두 사람에 대한 판단조차도 의원직 유지 형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2심에서 이 문제는 좀 더 한 번 더 법원에서 다투어 봐야 될 내용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2심에서 좀 더 다툴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칠 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지금 현재 원직이 상실되는 그 위기만 지표했을 뿐이지 여전히 이제 벌금형은 세게 맞고 있어요. 네네. 쉽게 말하면 폭력 전가가 생길 수 있는 상당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제 항소심 또 상고심을 통해 가지고 예. 이런 부분을 털어내죠. 이게 이제 2019년도에도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때도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고. 이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랬었죠. 그걸 갖다가 그때 민주당 중심으로 그때 민주당 우호 세력, 정치 세력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갖다 도입하는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해요.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하는 저변에는 그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어요. 예?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때 정의당을 비롯한 이런 쉽게 말하면 우호 정치 세력들에게 연동형 비례제 이걸 갖다가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정치적으로 풀자,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선을 하자 이랬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네네. 결국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선택한 것은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민주당 중심의 입법 폭주 행위를 막으려고 한 그런 정당한 행위를 그런 거 절대 의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름 정당한 어떤 이렇게 독단적인 입법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엄청난 이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다. 예.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런 거지. 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도 국회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걸 갖다 단호하게 처벌하는 의지도 있지만은 국회 내에서도 이런 입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주적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네네. 이루어질 그걸 정리한 법이에요. 알겠습니다.